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추 전국시대까지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고통스럽고 전쟁이 수도 없는 그 시절에 그 제자 백가, 공자, 노자, 장자, 묵자 이런 사상이 만발했을까요? 참 의외인데요. 네. 나라가 혼란할 때 인물이 나오고 네. 나라가 혼란할 때 사상이 아주 이게 사상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난세 영웅은 이해가 되는데 난세 사상이 있다는 얘기시군요. 네. 난세에서 사상이 생겨요. 그런가요? 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난세에 이르러서 이 생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난세 당장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속에서 사상이 나오고 그 속에서 문화도 뛰어난 문화들이 또 거기서 나오고 그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보면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쭉 넘어가서 삼국시대 그리고 육조시대에 지내가면서 이런 혼란기에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영웅들이 나와요. 깜짝깜짝 놀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강태공 해서 공자까지 특별히 그 이어오는 그 줄기가 있었나요? 공자도 그러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명상 요가 수행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처 전에.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그분들의 사고가 얼마나 깊은지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은 성불을 하셔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에게 가장 큰 스승이 됐던 분은 공자 스스로가 자기가 주공을 스승으로 삼는데 주공의 스승이 강태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강태공 사상을 이렇게 뭐냐 할 때에 강태공은 정말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한다면 기다림의 철학의 달인이 바로 강태공이다. 그게 제가 일생일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다, 스님. 사람은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강태공이거든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낚시하면서 기다리잖아요. 8년. 그 8년 세월이 그 물가에 앉아서 그게 기다리기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주일만 기다려도 그러죠.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8년 동안을 물가에 앉았으니 그 머릿속에서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얼마만큼 돌아갔을 겁니까? 머릿속에서. 세상을 다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그러는군요. 그러죠. 육도삼약이라고 하는 곳에 그야말로 천하는 천하지 천하요 비일인지 천하라고 하는 일성이 강태공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천하는 천하가 천하의 것이지 한 개인의 것이 절대 아니라 기다림의 결과에 그러죠. 그렇게 한 강태공의 사상이 공자로 와서 공자가 처처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 강태공의 기다림의 후계자가 공자일 수도 있다 그 얘기신가요? 당연히 공자죠. 왜요? 대기인 이후에 행하라. 공자 이 얘기예요. 이거 처처에 그 말이 나와요. 대자가 기다릴 때자. 그러면요.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까지 기다려라.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움직이지 말아라예요. 함부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기인 그 기자 사람인 자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이제 사람다운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고 난 뒤에 움직여라. 그러고 난 뒤에 왜 그러냐면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일마다 다 안 되는 일이죠. 사고 나고 못난 그 일 생기고 그러죠. 반드시 그건 화만 만들지 성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다린 뒤에 움직여라. 그랬는데 공자의 대기인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자공이죠. 지금 공자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공자가 시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공자가 말만 하면은 지까지 게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공자도 그때까지는 네. 기다림의 달인은 아니셨군요. 예, 그 말을 하면은 말을 안 먹혀요. 그런데 자공은 그게 소위 말하면 재상의 아들인데다가 네. 그런데다가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네. 그때 당시에 제일 힘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공이요. 그러니까 자공이 건드렸다가는 맞을까 봐서 못 건드리고 네. 또 재상의 아들이니까 못 건드리고 네. 그러고 난 뒤에부터는 자공이를 못 건드린 게 아니라 공자가 시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는 그 강태공의 기다림을 이제 좀 브랜드가 좀 다르니까 어떤 버전으로 갔을까요? 결국은 강태공은 기다림을 성공한 것이 네. 무왕을 도와서 네.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네. 주나라를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네, 후반전이 탄탄대로였죠. 예, 예. 네. 그런데 공자는 네. 그게 없어요. 공자는 그게 없는 대신에 네. 사상을 이룬 겁니다. 이제 사상. 아, 예. 네, 공자는 그 마지막에 공자가 네. 완전히 버려버렸을 때게 네. 그 모습에서 공자의 사상이 네.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 크게 세상을 좌우하는 네. 사상이 된 겁니다. 공자가 만약에 네. 재상이 됐거나 네. 임금이 됐다고 합시다. 네. 그랬으면은 똑같은 공자의 말이지만은 네. 지금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공자는 예. 어떤 계기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계기보다는 공자가 다 털고 한 일이 뭐냐? 교육이잖아요. 19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예. 이제 좋은 말로는 경험이고 그렇죠. 나쁜 말로는 헤맸다가 예,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헤매는 게 하나마다 벼슬 구하러 다녔거든요. 네, 지금 보면 참 추하죠. 예. 벼슬 구하러 다니다가 그걸 딱 내버리고 나니까 네. 무엇을 합니까? 교육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교육의 아버지, 네. 예, 교육의 스승, 이 공자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 주역을 만났을까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네. 한갑 이후에 주역을 만났다 하는 네. 설도 있고. 60여. 예. 네. 그러는데 언제 주역을 만났든 간에 늦게 만난 것만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참 네. 드문 좀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죠. 대목이죠. 네. 그러면서 네. 그야말로 유편이 3절을 할 정도 일찍이 자기가 이 주역을 만났더라면은 네. 내가 네. 그렇게 왜 허덕이었겠느냐 할 정도로 이게 개탄을 하거든요. 그 주역은. 지금 위편 3절은 뭔 뜻이에요, 예수님? 옛날에 책장을 하도 넘기면서 읽으니까 네. 떨어지지 않도록 네. 가죽으로 책 가죽을 만듭니다. 네, 예, 예. 네, 그런데 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으면은 네. 그 가죽으로 만든 책가위가 네. 3번이나 떨어졌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죽이라는 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는데 네.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은 네. 3번이나 끊어졌겠는가. 밤잠 안 주무시고. 그러죠. 밤낮 없이 그냥 거군요. 그러죠. 주역을 유편 3절 한 거거든요. 사서 삼경에서 맨 꼭대기에 시경, 세경, 역경의 그 역경이 주역인 거죠, 스님. 중국의 사상하면은 네. 많은 말을 하지만은 네. 다 그거는 소위 말하면 지말적인 일이고 네. 중국의 사상의 핵심 그러면 주역입니다. 그냥 그런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주자 빼버리고 역경이에요. 역. 네, 네. 예,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변화하는 원리를 가르친 것이 주역이거든요.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변화하는 원리. 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변하고 네. 이것은 이러한 이치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이다. 네. 이게 변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네. 주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고 가마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니 그러면 공자처럼 똑똑하신 분이 왜 20대 때 못 만나고 50대, 60대 그러니까 만났을까요? 그것이 모두가 다 인연법이죠. 이제 그런 거 거기까지는. 그게 기다림일까요? 네. 그리고 그때는 그 책을 봤어도 네. 그런 감동을 못 받았을 수도 있죠. 좀 익어야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예. 저도 예. 지금 이제 예. 한 몇 년 안 됐으니까 저도 예. 이제 60이 돼서 이제 주역을 예.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너무 일찍이 주역을 딱 이렇게 깨달을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전생부터 닦아온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네. 지금도 보면 알지만은 네. 옛날 그 상고사라든지 옛날 역사책 좋아하려면은 네. 나이가 좀 먹어야
아 맞아 이러고 좋아하지. 하여튼 이거야 되네요. 이제 네. 젊었을 때는 그랬었단 말 어떻단 말이냐. 좀 이래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네. 막 복통이 터질 것 같거든요. 야, 저 사람들이 일찍이 저기에 관심을 가져야 네.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텐데 네. 자기 성공하는 길하고는 네. 자꾸 거리가 먼 데로 왜 가느냐. 네. 젊은 사람들 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주역 전에 공자하고 주역 후에 돌아가실 때 한 70대셨을 텐데 그때 공자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을까요? 다르죠. 어떻게? 주역 네. 만나기 이전에는 네. 벼슬을 구하러 끊임없이 다니거든요. 네. 그게 정말 그 안타까울 정도로 다닙니다. 예. 다니면은 가는 데마다 안 만나주고 피해버리고 네, 네. 만나면은 네. 예, 이게 불편하고 블랙리스트도 걸고 예, 네. 만나면은 그 자리를 주면은 전체를 뺏을 사람으로 보이고 네. 예, 안 뺏기려니까 안 만나고 이러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탁 내버리고 나서 네. 주역을 심취하고 나니까 네. 그 세상을 잊어버렸죠. 이제는 세상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을 하라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벼슬을 줘도 안 해. 이제는 그게 참 역설적이네요. 예. 세상을 버리니까 예, 그러면요. 세상이 보이는 거고 보이는 거죠. 예. 네. 주역을 처음 딱 집필했던 사람이 문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왕은 그 주역에서 군자와 소인을 네. 딱 분류를 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군자는 어떤 사람이 군자다. 네. 소인은 어떤 사람이 소인이다. 그러니까 큰 길을 이제 닦아 놓으셨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닥을 딱 내놔줍니다. 네. 이 문왕이. 네. 그런데 그 군자와 소인을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 꾸며주신 분이 공자입니다. 네. 그래서 역경의 주역의 네. 본경에서는 군자라고 하는 원전이 64개 중에서 네.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네, 아마 네. 군자가. 네. 그런데 공자한테로 넘어오면서는 네. 64궤가 네. 한 군데도 군자라는 글자가 빠져 있는 궤가 하나도 없습니다. 64개가 네. 다. 네. 그러면은 주역은 무엇을 가르치는 경이냐? 네. 군자를 가르치는 경이다. 군자를 만드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네. 제대로 살아야 되느냐? 네. 그러면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를 가르치는 학설이 주역이다. 통치 철학이군요. 그러면요. 통치 철학이죠. 네. 예. 그럼 우리는 주역에서 공자의 주역이 우리한테 주는 이 지혜는 뭘까요? 천신만고의 고통이 와도 네. 그 고통 속에서 네.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네. 소인을 네. 못 벗어나서다. 네. 이제 불교로 말하면 중생세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군자가 되어야만 된다. 네. 그래 군자의 표현을 공자는 대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대인. 네. 소인 대인 대가 되잖아요. 네. 또 군자의 표현을 소인 대인 그리고 후왕 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공자가 이렇게 해서 64궤가 한 군데도 대인을 가르치지 않은 궤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이 소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소인에서 네. 대인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만 말만 가지고 네. 사람은 발심을 해요. 그 출발점이군요. 예, 네. 그리고 발심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나도 네. 소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죠. 대인으로 가야겠다. 아니, 저 그러고 싶어요. 예, 이러면 이 발심이 바로 군자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 그 자극제군요. 그러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갖다 놔도 네. 소인만 버리면은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네.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대인으로만 바뀌면은 그냥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강태공이가 네. 은나라를 네. 공격을 하러 갑니다. 네. 공격을 하러 가는데 주에게 점벌떡 치르니까 점사가 너무 나쁜 거예요. 네. 강태공이가. 네.
점사가 나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안 나갈 수도 있죠, 이제. 네, 그렇죠. 네,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작전상 후퇴 또는 포기. 고민을 하다가 이 나쁜 점사는 나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저쪽도 나쁘다. 이 점사는 저기도 나쁘고 나도 나쁜데 대인이 누가 대인이고 누가 소인이냐가 중요하다. 광태공이 그러고 가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쁜 것이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나쁜 것이 그게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군요. 그러니까 스님은 불교이시지만 이 유교의 최고의 경전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주역이다. 유교의 최고의 경전은 주역이고요. 동양 사상에서 역시 주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 사상 중에 사상입니다. 단지 주역이 이렇게 대인으로 가는 길, 성인으로 가는 길,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 유교에는 없어요. 그런데 불교가 좀 다른 점은 뭐냐? 불교는 처음부터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그 차이가 있군요. 부처님은 그 요가 수행자들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 이름이 바라문들이었거든요. 바라문. 이분들이 너무 많은 인도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깔려 있는 그 바라문들의 사상이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사상을 부처님에게 전부 전수를 다 해줍니다. 전수를 다 받았어요. 다 받고도 이거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근본 문제,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한다. 이렇게 하고 부처님은 다시 수행길로 들어가서 성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불 하시기 이전에 만난 스승들이 인도의 모든 최고의 성자들이 전부 부처님의 스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주역도 따지고 보면 문왕, 강태공 그렇습니다. 분들이 그분들이 스승이죠. 토대가 돼서 그러죠. 공자 시대에 공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그 매듭을 짓는군요. 스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이 주역을 한번 발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